요즘처럼 날씨가 쌀쌀해지고 연말이 다가오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모금 운동이 본격 시작됩니다. 올해도 부산에선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졌는데요. 나눔의 온기가 퍼질 수 있는 따뜻한 겨울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빨갛게 표시된 수은주가 힘차게 올라갑니다. 성금 목표액의 1%가 채워질 때마다 사랑의 온도도 1도씩 올라갑니다. 올해 사랑의 온도탑을 채워줄 희망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모금이 시작되고 있지만 경기 불황 속에 온정의 손길은 예년 같지 않습니다. 2016년과 2017년 두 해는 목표액을 초과하며 사랑의 온도가 120도를 넘었지만 2018년엔 목표액을 밑도는 112억 원이 모여 89.9도에 그쳤고 1년 전 진행된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은 100.5도로 목표액을 겨우 넘겼습니다. 내년 초까지 계속되는 희망 2020의 성금 목표액은 경기 불황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1억 원 높은 127억 원입니다. 지난해에도 참 경제 사정이 어렵고 많은 분들이 어려운 속에서도 100도 시를 달성을 했습니다. 올해도 달성할 수 있도록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은 그 도움을 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고액 기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기부는 액수와 상관없이 소중하다는 걸 알리기 위해 소중한 다수 기부라는 뜻의 소다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소액 기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모아진 성금은 저소득층이나 사회복지기관 등 꼭 필요한 곳에 전달됩니다. 네, 시민들이 내시는 성금은 가장 먼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전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 생기는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생계비 이렇게 지원할 예정이고요. 올해도 어김없이 이곳 송상현 광장에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졌습니다. 나눔 캠페인이 끝나는 내년 1월 31일까지 운영됩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서 부산 곳곳에선 정상회의 준비로 분주한 모습인데요. 정상회의 기간인 오는 25일부터 사흘 동안 행사장 주변 도로 곳곳이 통제돼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공식 환영 행사가 열리는 동백섬 일대 도로는 오는 26일 새벽 0시부터 다음 날 낮 1시까지 전면 통제됩니다. 이 기간엔 차량과 보행 모두 할 수 없습니다. 정상회의가 열리는 백스코 일대 도로는 26일 아침 8시부터 낮 1시까지 차량 운행이 일부 통제돼 근처 버스 정류장 5곳은 폐쇄되고 이곳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16개 노선은 우회해 운행하게 됩니다. 지난 2014년 한 아세안 정상회의 당시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며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것을 고려해 이번엔 전용 이동로는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때는 전용로를 설치하지 않고 의전 행사 시에만 교통 통제를 순간적으로 통제해서 시민 불편이 훨씬 더 최소화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산 전 지역에선 10인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와 승합차에 대한 자율 차량 2부제가 시행돼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날에 차량 운행이 가능합니다. 1.5톤 이상 화물차는 이곳 해운대 일대 도로 통행이 제한되는데요. 부득이하게 통행이 필요한 경우 경찰서에서 통행 허가증을 발급받아 부착해야 합니다. 부산시는 도시철도를 매일 28차례 증편하고 해운대구 행사장 인근에 시내버스를 집중 배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찰이 오늘 해운대 백스코에 종합상황실을 차린 뒤 본격적인 경호 경비 업무에 돌입합니다. 상황실엔 김창룡 부산경찰청장 등 60여 명의 경찰관들이 상주하며 정상회의 행사장과 숙소 주변의 안전, 교통 집회 등을 집중 관리하게 됩니다. 경찰은 오는 23일부터 가포 비상체계에 돌입하며 경찰관 14,000여 명을 투입해 경호 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부산의 한 중견기업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1,000억 원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기사, 일면 머릿기사에 실려 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지역 중견기업 창업주인 A 회장이 지난 2017년 말 자신이 보유한 1,000억 원 상당의 최대 계열사 주식을 아들인 B 대표에게 증여했는데요.
하지만 이듬해 A씨 측은 주식을 준 적이 없다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 측은 당시 치매로 인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증여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B씨 측은 A 회장의 치매 상태가 경증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대기오염 1, 2위가 서부산에 몰려있다는 기사 일면에 실려 있는데요. 사상구 확장동과 사하구 장림동이 10년 동안 대기오염 1위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부산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았던 곳은 29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한 학장동, 그 다음으로 장림동이 차지를 했는데요. 특히 두 지역은 지난 2010년부터 미세먼지 농도 1, 2위를 차지해왔습니다. 신문은 올해에만 부산시가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1,600억 원을 쏟았지만 맞춤형 대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아영이가 켜게 한 신생아실 CCTV라는 제목의 기사 일면에 실려 있습니다. 생후 5일 만에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에 빠진 일명 아영이 사건을 막기 위해 신생아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는 내용인데요. 신문은 부산시가 건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18일 신생아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촬영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해 의료 분쟁 조정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최근 해운대구 초고층 건물 LCT 입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광, 상업시설을 덜 지은 채 LCT 시행사가 건물 4개에 대한 준공 승인을 해운대구에 신청했기 때문인데요. 부산시의회와 일부 LCT 입주자들은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구청은 당초 사업계획의 목적에 맞게 건축이 이뤄졌는지 등을 법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준공이 늦어지면 입주 역시 늦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 아침도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는데요.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4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습니다. 낮부터는 온화한 서풍이 들어오면서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겠습니다. 이렇게 기온 변화가 클 때는 감기에 걸리기 더 쉬우니까요. 계속해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고 대기도 청정합니다. 다만 대기가 점점 건조해지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경남 내륙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껑충 올라서 일교차가 아주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한낮 기온은 부산 17도, 양산 16도, 창원은 14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동쪽 해안가에는 너울성 파도가 넘나들겠고요.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첫눈이 내릴 정도로 춥다는 절기 소설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기온이 높게 올라서 예년 이맘때보다 따뜻하겠고요. 주말에도 큰 추위 걱정은 없겠지만 일요일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항 북항에 컨테이너 크레인 6기가 부서졌습니다. 파손된 컨테이너 크레인을 긴급히 대체하기 위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크레인 3대를 북항에 설치했는데 이게 부산항에 들어온 첫 외국산 컨테이너 크레인이었습니다. 이후 부산항의 컨테이너 크레인은 상해 진화 중공업 등 중국산이 완전히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 업체가 우리나라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국산보다 2에서 30%가량 싼 값에 장비를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 신항 2의 5단계에 설치될 컨테이너 크레인 9기 전부를 우리나라 업체를 통해서만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장비 가격은 무려 1,326억 원으로 국내에 중공업 경기가 좀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경기 부양은 어제 부산에서는 전 통일부 장관과 현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자리를 같이 했는데 여기서 북미 협상이 내년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얘기도 나왔습니다. 조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직 2명의 통일부 장관과 현직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함께 토론자로 나선 세미나에서 김대중 정부 때 시작된 한반도 냉전 해체가 아직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계속 롤러코스터처럼 어려워지니까 한국은 어려울 때는 항상 미국에 의존을 했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다 보니까 남북관계는 더 악화가 되고 또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동시에 개선되지 않으면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불가능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남북 적대 관계와 북미 적대 관계가 동시에 해소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사실은 한반도에서 냉전의 체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올해 연말까지를 협상 시한으로 내세운 북한과 아직은 유연함을 보여주지 않는 미국 사이에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 중재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올해 북미 협상이 실패로 끝날 경우 북한이 강경 태도로 돌아서며 내년 총선에까지 영향을 줄 걸로 우려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한국 국민들의 소위 안보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 내년 3, 4월 중에 선거 때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와 관련 한미 간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진정한 동맹이라 강조했습니다. 또 일부에서 제기하는 핵 보유론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없다며 우리가 핵을 갖는 것보단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게 우선이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다음은 이번 주 부산에서 열리는 주요 전시와 공연 소식을 알아봅니다. 오늘은 천경자 화백의 딸이자 섬유미술가인 이혜선 작가의 초대전과 회환지 사진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사진가 이정록 씨의 전시회 소식을 소개합니다. 문화산책 정세민 기자입니다. 전시장을 빼곡히 채운 작품에는 아프리카와 미국, 카리브해 등 세계 곳곳의 이색적인 풍경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새와 물고기, 식물과 동물 등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이 비현실적이며 변화무쌍한 세계를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민도의 작가, 고 천경자 화백의 장녀이자 섬유미술가인 이혜선 씨의 초대전이 부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섬유예술의 한 형태인 바틱에 여러 차례의 염색을 반복해 만들어낸 그녀의 작품에서는 채색화의 흔적이 역력히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뉴욕에서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 다루시고 있는 소재들은 이 아주 동양적인 소재들을 이용을 해서 또 미국의 그런 어떤 풍경이라든가 여행하시면서 보셨던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결합을 해서 좀 환상적인 동화적인 그런 화면을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세심하고 꼼꼼한 작가의 독특한 작품을 감상하면서 어머니 천경자 화백의 작품 세계와 비교해 보는 것도 또 다른 감상 포인트입니다. 영롱한 색채의 사진을 감상하다 보면 회화인지 사진인지 아니면 합성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생명나무 시리즈로 호응을 얻고 있는 사진가 이정록 씨의 작품전입니다. 마치 그림을 보듯 경이로운 색채에 한 번 놀라고 가까이서 보면서 그림이 아닌 사진이라는 점에서 두 번 놀라고 합성이 아닌 작가의 장시간에 걸친 아날로그식 사진이라는 점에서 세 번 놀라게 됩니다. 자연의 빛과 인공의 빛이 조화된 신비로운 풍경으로 표현하므로 보이지 않는 세계와 그 가치를 재발견하면서 초자연적 존재와 인간의 매개를 나타내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가는 다음 달 같은 전시 공간에서 산티아고 순례길과 아이슬란드에서 작업한 신작 전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동남아시아 라오스에서 집트랙을 타다 한국인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지난 19일 오전 10시 반쯤 라오스의 한 유명 관광지에서 집트랙 시설을 지지하던 7m 높이의 나무가 부러지면서 48살 A씨가 추락해 숨졌으며 40살 B씨 등 2명은 온몸에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3명은 부산의 한 직장 동료로 관광을 위해 현지를 방문했다 사고를 당한 걸로 알려졌으며 주 라오스 한국 대사관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반쯤 영도구 해동병원 앞 교차로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70대 여성 A씨가 남항대교 방향으로 달리던 대형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트럭 운전자 63살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두 시즌 동안 극심한 포수난에 시달려온 롯데자이언츠가 예상을 깨고 2차 드래프트에서도 포수를 영입하지 않았습니다. 롯데는 어제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2019 KBO 2차 드래프트에서 SK 와이번스 외야수 최민재 한 명만을 지명했습니다. 2, 3라운드에선 지명을 포기하고 2차 드래프트를 끝냈습니다. 롯데는 2017년 11월 강민호가 삼성 라이온즈로 이적한 뒤 제 몫을 해내는 포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수학 능력 시험을 마친 고3 학생들을 위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교 생활 교육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고3 학생을 위해 꿈기 탐색 주간 프로그램 운영비를 학교별로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교육문화회관과 공공도서관, 과학체험관 등 시교육청 산하기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수능 이후 예비사회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부산시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체납자 현황을 보면 지방세 체납자 중 법인은 137업체로 52억 3천만 원을, 개인은 414명이 168억 1천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체납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들로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줬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외국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이는 조선 후기 불화 신중도가 60여 년 만에 부산 범어사로 돌아왔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금정총림 범어사는 어제 오전 대웅전 앞마당에서 신중도 환수 봉안식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미국 경매시장에 나온 신중도를 낙찰받은 범어사는 오는 27일까지 시민에게 신중도를 공개하기로 하고 문화재 지정 신청을 거쳐 성보관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1891년 승려화가 민규가 제작한 신중도는 가로 144.8cm, 세로 146.1cm 크기의 비단에 여러 신의 모습을 그린 불화입니다. 올해 국내에 수입된 냉동 명태 물량이 지난해보다 크게 준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국내에 공급된 냉동 명태는 11만 7천 톤으로 지난해 17만 9천 톤에 비해 34.7%가량 준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러시아 수역에서 명태를 잡는 한러 합작선사들이 러시아 정부로부터 올 하반기 명태 조업 쿼터를 충분히 확보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학교폭력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초중고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지난 2016년 1,589건에서 2017년 2,455건으로 지난해에는 2,643건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 기간 초등학교 폭력이 283건에서 561건으로 2배가량 증가해 해당 연령대에 맞는 적절한 교육과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학교에서 교직원을 상대로 한 성희롱 피해 중 외모에 관한 비유나 평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희롱 피해 교직원 83.7%는 참거나 피하거나 침묵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전교조 부산지부 여성위원회가 최근 3년간 학교 성희롱 실태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1,486명 가운데 11.2%인 167명이 직접 성희롱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 아침도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는데요.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4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습니다. 낮부터는 온화한 서풍이 들어오면서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겠습니다. 이렇게 기온 변화가 클 때는 감기에 걸리기 더 쉬우니까요. 계속해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고 대기도 청정합니다. 다만 대기가 점점 건조해지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경남 내륙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껑충 올라서 일교차가 아주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한낮 기온은 부산 17도, 양산 16도, 창원은 14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동쪽 해안가에는 너울성 파도가 넘나들겠고요.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첫눈이 내릴 정도로 춥다는 절기 소설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기온이 높게 올라서 예년 이맘때보다 따뜻하겠고요. 주말에도 큰 추위 걱정은 없겠지만 일요일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